반갑습니다. 이렇게 2023년 마지막 주식장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번 2023년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도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샌디 몰로씨께서 왜 테슬라 주가가 1000불까지 도달한다라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테슬라에서 재미난 일이 많았습니다. 2022년 첫 거래일 같은 경우 이 첫 거래일이 최고가였는데, 2023년 같은 경우 첫 거래일이 최저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엄청난 우연인데, 또 X의 우주도치님께서 1년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거는 테슬라가 얼마나 변동폭이 큰지 매년 엄청났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같은 해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도 사실 매년 50% 가까운 경우도 많았고 넘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그 전년도의 최고가와 당해의 최저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50%에 가까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엄청나게 높은 주식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2022년과 2023년은 정도가 좀 심했죠. 2021년 같은 경우 최고가가 409불이었는데 2022년 최저가는 109불이고, 2022년 최고가는 또 399불이었는데 2023년 최저가는 108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정말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주식이 크게 변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수학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주가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수학은 통계 기반의 수학입니다. 그리고 통계와 수학 혹은 물리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수학과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진리에 한없이 가깝게 가고자 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가까워지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 같은 경우에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퍼센티지가 붙죠. 99% 혹은 99.9%, 99.99% 이렇게 0.01%, 0.1%, 1%의 예외가 발생할 확률은 항상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또 금융에서 사용하는 테크닉도 있고, 이것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그 변동폭에 대해서 항상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이번에 1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던지니까 6이 나왔다. 와, 이번에는 왜 6이 나왔을까를 고민하면은 이건 뭐 바보죠. 주식에서도 그와 똑같은 개념이 변동성 안에 존재합니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테슬라 주식의 1년간 수익률, 2년간 홀딩했을 때 수익률, 3년, 4년, 5년 홀딩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 1년에서 2년 홀딩으로 가면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다가 3년으로 가면 올라가고, 4년으로 가면 또 올라가고, 5년으로 올라가면 무려 78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홀딩 기간이 1년이면 129%, 그런데 2년째에서는 마이너스 37%로 확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 0.1% 혹은 0.01%의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하고, 블랙스완이 일어나면은 때려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하지 못한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홀딩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률은 계속해서 대부분 올라가게 되고, 3년 이상 홀딩한 경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4년에서도 올라가고 5년은 무려 1100%가 됩니다. 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번 매수하고 홀딩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 분석 방송에서 확인했듯이 이것 말고 적립식 투자로 하게 되면은 이 변동성은 더 낮아지게 되고, 수익률은 또 더 변동성이 클 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립식으로 오랜 기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이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변동성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idiosyncratic risk라고 합니다. 이 idiosyncratic risk란 변동성은 변동성인데
수익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변동성입니다. 이게 항상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던 주사위 왜 1이 나왔을까? 왜 6이 나왔을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서 매일마다 수익률을 보면서 왜 올랐을까? 왜 내렸을까? 이 대부분의 경우가 idiosyncratic risk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변동성이고 그 성격 자체가 벌써 여기 잘 나와 있는 거죠. 연 단위로 봐도 그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방금 확인했던 게 홀딩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idiosyncratic risk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의미 없이 올랐던 날, 의미 없이 내렸던 날 서로 합쳐져서 상쇄가 되며 장기 투자하면 장기 투자할수록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펀더멘탈에 근거한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idiosyncratic risk를 없애는 방법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분산 투자이죠.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변동성으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개별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사이에서는 사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변동성은 제거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개별 주식들의 미래 성장성만큼만 평균을 쳐서 내 수익률이 되는 거고 단일 주식에 장기 투자하게 된다면은 그 단일 종목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성장성을 내 수익률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테슬라처럼 미래 성장률이 아주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보통 한 15개 정도만 잘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런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설명이 되지 않는 변동성은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투자 방법이 사실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또 ETF가 인기가 많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만큼의 미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홀딩 기간을 가져가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는데 이제 이런 개념까지 확인을 하고 또 실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 안에서도 이 해골들처럼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고 이 새롭게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조그만한 변동폭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시기가 무한으로 또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 올랐을까? 왜 내렸을까? 또 이상한 뉴스를 갖다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오늘 테슬라에서 발표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25곳 기관에서 이번 4분기 예상되는 인도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중앙값이 47만 6천 대이고 2023년 인도량은 180만 대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대기록이 거의 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일전에 다루었던 영상인데 언론이 뭐 대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더 연결해서 볼 건데 먼저 이번에 나왔던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180만 대라는 기록 자체가 엄청난 기록이죠. 단연간 평균 성장률이 50%이니까 그것도 단위가 뭐 180만 대인데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차가 10,000대 정도인데 뭐 꼭 180만 대가 아니라 179만 대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선박들이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179만 대가 나오든 180만 대가 나오든 이 성장률이 엄청나고 정말 뛰어난 성적이다라는 거에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유럽 선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어차피 인도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흠잡을 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또 인상적인 거는 2024년도의 인도량 컨센입니다. 단연간 50%면은 이 180만 대에서 다시 한 번 더 50%를 기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90만 대가 더 추가되어서 270만 대가 돼야 되는데 115만 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상당히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제는 생산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고 만약 이 수치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생산 능력을 올려서 많은 차량을 인도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장이 내년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주로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이 생산 능력 확장이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단기 주가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기록이니까 너무나도 축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전에 미국 주류 언론에서 정말 이상한 퍼드들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뭐 이것저것 다 올렸는데 최소한 얘네들이 올리는 거는 수치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게 해서 그 내용을 정리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루었던 게 찌라시에서 나왔던 거의 개그 수준, 너무 질이 떨어져서 이런 거에 속을 사람이 없을 텐데 뭐 이런 것도 나온다라고 소개해 드렸던 게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일간 한국 주류 언론들이 또 천하제일 제목 짓기 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태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KBS에서 시작한 거는 벽에 꽂고 마구 찔렀다. 엄청나죠? 이게 사실은 스스로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인데, 최근 언론사들은 팩트가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제목 잘 짓는가, 이게 핵심 역량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붙어서 너가 이 정도로 자극적인 이름을 지었다면 우리는 더한 거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서로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또 나왔습니다. 현실판 터미네이터, 조금 더 재미난 터미네이터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또라는 단어까지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본 다른 언론사들, 우리도 제목 잘 짓는데 질 수 없다, 또 도전합니다. 데일리카, 최악의 인명사고, 로봇이 사람 찔렀다. 그 다음에 시사저널, 빨간 사진으로 이제 마치 공포 영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또 피가 흥건할 정도, 공장서 로봇이 사람 공격. 근데 이건 또 처음 보는 희한한 로봇 사진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티머스 사진과 함께 일론 머스크까지 올려놓습니다. 거의 뭐 언론사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코미디 능력이 핵심 능력이다라고 광고하는 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미국 주류 언론사에서도 정말 다양한 잘못된 기사들을 냈는데, 그 기사들은 수치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제목 짓기 대회로 넘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의 첫 사고가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고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공개되었던 사이버 트럭 사진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토요타 코롤라 사진인데, 일단 이것만 보면 좀 사이버 트럭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추가로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사이버 트럭이 부딪힌 부분이고, 사이버 트럭도 사이드 측면에서 부딪혔는데 조금의 데미지는 입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이 잘못해서 생긴 사고가 아니라 토요타 코롤라를 운전한 운전자가 조금 이상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에 먼저 갓길에 한번 들이받았습니다. 그 갓길에 들이받은 다음에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이버 트럭과 부딪혔고, 우리가 본 이 사진이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최소한 사이버 트럭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와 함께, 또 사이버 트럭이 불시에 거의 공격을 당한 것이죠. 잘 가고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차가 들어오면 이건 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크게 데미지 없이 운전자가 다칠 확률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샌디 멀로 씨께서 오늘 하드캐스트에 참여하셨는데, 테슬라 주가가 1000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1000불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는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esla did nothing absolutely wrong. I mean, if we talk about Elon Musk, there's a lot of things that the press has thrown out there and whatnot, but who can say anything wrong about X? Let me rephrase that. SpaceX. Who can say anything wrong about Tesla? Who can say anything wrong about the Boring Company? Okay, so there's a bump in the road here and there with Twitter or X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But at the end of the day, Tesla is flying along. Now, do they have detractors? Absolutely. I mean, they've got so many people predicting the demise of Tesla and the end of Elon Musk and on and on and on. And it ain't going to happen. These are things that are never going to come to pass. One thing is going to come to pass is the Tesla stock. Now, there's been a lot of people that have predicted it's going to go, to nothing. Those are short sellers. They make money by hurting everybody else. But I will tell you for sure, in my estimation, there is absolutely nothing that's going to keep that stock from going to, some of the other predictions are $1,000 a share, and I believe that that's probably going to happen. $1,000 a share, I mean. So for me,
The launch for the Tesla Cybertruck was brilliant.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샌디 몰로 씨는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 전기화를 도래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전기화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죠. 그 방향성 자체도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옳은 방향성이고 또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속도도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는 더 말하면 입 아픈 수준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미래 과학을 현실화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 지하 터널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라스베거스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바로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000불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전문가로서 느낀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어서 해주십니다. Now, this is total blow away. This is so radically different and so advanced from a material science standpoint, from electronics, from electrics, just from advancements that everybody's known about but didn't have the balls to do. This is the biggest leap that I've seen so far in anything. Anything. I don't care what you're talking about. There's nothing in automotive that's taken this many leaps at once. There's rules about, if you're going to design a new car, use an existing engine and transmission. If you're going to, or the other way around, going to have a new engine, put it in an existing car first. That's a big deal. 이게 참 재밌죠. 다른 기존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 하나 바꾸는 거조차 상당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무조건 한 번에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 차량의 테스트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벽한 수직 통합을 통해서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꿔버리며 새로운 기술로 탄생시킨 게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리고 이 바꾼 기술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기술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기존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 벌써 잘 팔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던 것들을 한 번에 싹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샌디 몰로 씨의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This one, new steels, new manufacturing methods, new 48 volt systems, steer by wire. Good God, this puts everything else to shame. This is like what happened a long time ago in the U.S., like at the turn of the 1900s. Everything, every day there was a new exciting thing that happened. They were inventing left, right, and center, but that was with entrepreneurs, not a bunch of financial or marketing kind of people. This is huge. This is absolutely. Even some of the executives can't grasp the advancements that have happened in the Cybertruck. This thing is this leaves everything else behind. Period. I don't care who says what. Oh, or Porsche. I don't give a right. I mean, this is really, really amazing. Amazing technology. Anybody that says anything different is a fool, really. Or they're not an engineer. One or the other. 아주 재미난 발언을 많이 공유해 주십니다. 제조 산업에서 정말 오랜 시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혁신이 정체가 되어 있었는지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1900년대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 변화를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수많은 기업들, 이 변화를 테슬라가 바꾸는데 어떻게 반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 없었으면 편하게 하던 대로 하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지 혼자 뛰어나가 버리니까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는데 너무 잘 뛰니까 힘든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재미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업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10K 발표가 된 이후에 기업 간담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테슬라 10K 발표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월 말 혹은 2월 초에 테슬라 기업 간담회도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에서는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2023년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2024년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역시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페이스X에서 진행한 스타쉽 부스터와 또 위쪽 스타쉽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입니다. 이 둘 모두를 진행하였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스페이스X에서는 다시 한 번 더 3차 스타쉽 발사를 할 준비가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FAA에서 서류 처리만 해준다면은 또 빠른 시간 내에 스타쉽 발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빠른 혁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즐겁게 그 발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다가오는 2024년 훨씬 더 진보하게 될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을처럼 가깝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올 한 해보다 조금은 더 쉬운 2024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미래를 기다리면서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